K-팝 업계 1위 업체로 꼽히는 하이브가 산하 업체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레이블 어도어의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하이브는 미니진 어도어 대표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갈등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편 항정신성의 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야구 선수 오재원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후배 야구 선수들이 대리 처방을 받은 수면제를 오재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이브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기획사죠, 하이브. 그리고 BTS의 소속사이기도 한데 내부 분열에 좀 휩싸였거든요. 진짜 감사도 착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국내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획사나 이제 소속사들의 어떤 경영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영권 분쟁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현안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하이브와 그리고 그 산하업체, 그러니까 자회사라도 불리는 산하업체인 이 어도어라는 회사와의 이제 내분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도어의 대표이사인 민희진 대표와의 이제 갈등이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사실은 하이브의 시총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1조가 증발됐다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경영권과 관련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극렬하게 지금 다툼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우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민희진 대표는 정상적인 항의라든가 우리 뉴진스를 뺏기는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침탈 행위에 대해서 내가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인데 경영권 탈취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사 대상에 오른 민희진 대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 대표가 최근에 직접 프로듀싱한 걸그룹이 뉴진스를 카피한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조금 전 얘기처럼 말씀을 했고요. 왜 정당한 항의를 경영권 탈취 행위로 보느냐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하이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건을 이제 그 적발을 하며 첫 번째 대비로 분류됐던 여러 가지 계약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어떤 계약을 하려는 모종의 의도를 보이는 문건이 발견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문건에서는 이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나고 아무도 못 건드리기가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하고자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와 더불어서 또 하이브의 어떤 주식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지 이 주식 매각에 대한 유도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문건이 발견이 되니 지금 민희진 대표는 이 어도어라는 회사의 주식을 한 20% 남짓 보유하고 있고요. 예. 대주주는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이브의 어떤 의사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이제 주주 어떤 결의나 이런 요건들을 지어져 있다 보니까 네. 민희진 대표는 조금 더 주식 양을 늘려서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로 본인들의 어떤 경영권을 지배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에 대해서는 하이브는 우리의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탈취하려는 모종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서로 각자의 시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고요. 이사진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실제 내부 감사를 통해서 이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로 볼 수 있을까요? 경영권 다툼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결의를 하게 되고요. 이사회에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내 우호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하이브가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든가 이 하이브에 해를 끼치는 민희진 대표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대표이사 해임권을 이제 상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사의 과반수 의결권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총에서 이사들을 해임하려고 한다면 특별 결의로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나 이사직에서 사임시키고 새로운 우호적인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게 하이브의 의사로 보여서 일단 이사 선임과 해임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 법적 조치로는 지금 부정경쟁 방지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 기업
기업 비밀이나 대비로 이제 분류되는 계약서나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하이브에겐 해를 끼치고 어도어에게도 이제 배임이나 이런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데 현재로서는 민희진 대표도 나는 공식적으로 이런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뺏기기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쓴 바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다만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하이브의 입장입니다. 특히 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를 직접 제작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법적 분쟁에서 제작 권한을 앞세우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뭐 쟁점 같은 거는 어떻게 좀 나눠서 봐야 될까요? 뉴진스가 워낙에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다 보니까 뉴진스의 어떤 컨셉이라든가 이 색깔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흡수하거나 따라해서 새로운 걸그룹이 이것을 활동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자율성 범위 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아티스트를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고 어떤 컨셉을 잡아서 어떻게 이제 활동을 시킬지는 고유한 자의 어떤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뺏겼냐, 뭐 했느냐를 이제 단정짓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거는 경영권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뉴진스가 기속되어 있는 그 하이브라는 업체에서 뉴진스와 관련된 어떤 아티스트의 권리나 저작권을 그대로 이제 기속할 수 있고 이 저작권 침해는 그 하이브에서 이제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 뉴진스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어디로 기속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두 개의 주식회사가 있지만 주식회사의 어떤 실제 경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상황. 그래서 지금 그 사나나 자회사라는 회사의 어떤 대표이사를 바꾸려는 시도 이런 시도들이 나중에 정리가 된다면 경영권 충돌이나 의견 충돌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영권 분쟁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이 지분율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이브가 총 발행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업계에서는 민 대표가 이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분율 차이가 법적 분쟁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사실 현재 있는 18%만으로는 경영권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예. 소위 말하는 가반수 결의, 3분의 1 결의가 필요한 요건들이 많은데 18%, 20%로는 우호 지분을 아무리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가반수를 넘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다퉜을 때는 하이브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 결의가 훨씬 더 우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을 통해서 팬들을 통해서 지금 여론전을 통해 나의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 그리고 우리 어도어에 대한 자율적인 경쟁이라든가 우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이 아티스트를 창작한 사람에 대한 어떤 주장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예. 시스템 얘기도 나오는데 멀티 레이블 간 경쟁 시스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에도 변화가 좀 올까요? 과거에 또 이제 특정 독점적인 어떤 소속사들이 독점적으로 유명한 소속사에 의존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폐해가 많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지분이나 회사를 이제 분산시키고 그에 따른 다양성을 추구해서 이런 한류나 케이팝 이런 것들은 이제 성공해 왔다. 그래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 속에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여러 기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분산해서 아티스트도 분산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개체별로 주장과 갈등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 한계가 지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아티스트나 어떤 엔터테인먼트사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 많은 사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을 야기하고 특히 경쟁하는 경쟁업체 사이에서는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고소고발전이 뭐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원만하게 또 정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약류 투약 의혹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이 국가대표 출신이죠. 오재훈 야구 전 해설위원이 계속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프로야구 선수들까지 연루된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야구 선수들은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고 협박을 받았다. 의혹을 증명할 뭐 증거도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필로폰이라든가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굉장히 많은 횟수의 마약류 또는 이런 수면제 성분을 대리 처방받거나 투약한 혐의로서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알려진 게 이 수면제 성분이라는 뭐 스틸록스 같은 것을 본인이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대량의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 협박, 강요 또는 소위 말하는 갑질로서 후배 선수들, 특히 2군에 소속된 선수들에게 이거 대리 처방 받아와라, 건네달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이걸 주지 않으면 이제 폭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 불법적으로 이제 스틸록스를 취득해서 투약했다라는 정황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 선수들, 현역 선수 8명이 스스로 이 구단 내부 그 자체 이제 신고 센터에 가서 스스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신고의 경위는 우리가 이 선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약을 타다 주지 않으면 뭐 흉기로 찌른다거나 어떻게 한다던가 보복성이나 강요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나 구속된 범죄명보단 강요 또는 협박 네. 이렇게 이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후배 선수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협박과 강요죄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박탈될 정도였던 강압적인 어떤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성이 없을 수 있으나 예. 기본적으로는 선배가 무서워서 갑질하는 선배한테 찍힐까 봐 또는 이 폭언이 좀 두려워서 정도는 이제 처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이제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성분을 불법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예. 처벌 가능한 행위를 한 것이긴 한데 그 전반적인 경위, 예를 들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마약 범죄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 위계 질서에 있는 선배, 굉장히 큰 선배의 강요나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서 이것을 사서 부득이하게 가져다 준 거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나올 수 있고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가벌성이 없다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자진해서 신고했다. 그러니까 자백한 거죠. 자수하고 자백한 점. 네. 그리고 본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배의 어떤 강요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리 처방을 해준 선수 8명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다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이 개개별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불법성을 인지를 했느냐, 그리고 대리 처방한 게 횟수가 얼마이냐, 그리고 네. 실제로 구체적인 뭐 강요나 협박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처벌 여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낮은 수준으로 기소유예 처벌까지 갈 수 있고요. 실형까지는 가지 않고 벌금형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라고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배의 갑질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할 정도의 어떤 범죄 혐의를 받는 이 시스템, 갑질이 만연하다. 이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이런 부분들도 좀 조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에게 노인 3명이 물려서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목줄이 왜 풀려 있었던 건지가 쟁점이 될까요? 일단은 목줄은 본인이 이제 채우고 외출을 했는데 왜 목줄이 풀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견주의 주장인데요. 일단은 본인이 관리하는 어떤 반려견으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부주의한 결과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굉장히 고령의 노인들인데요. 90대 노인 1명 그리고 70대 남녀 2명이시니까 사실은 피해가 아주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들에 의한 치료비라든가 정신적 위자가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다면 이렇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로라도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 목줄 사고 그리고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 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풍산개가 맹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견주의 책임도 예상보다는 좀 작을 가능성도 있을지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착용해야 되는 견종만 그렇게 주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강아지더라도 언제든지 산책하다가 또는 목줄이 풀려서 남을 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방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주들은 안전 조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동물보호법상 이렇게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또 규제를 별도로 받고 또 그 과실의 범위를 굉장히 중대하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맹견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맹견으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날 수 있다. 네. 이런 점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것대로 잊을만 하면 잇따르는 들개 물림 사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이 반려견 주에 대한 어떤 의무 조치를 굉장히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실제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아서 개인 간의 다툼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네. 이것을 공권력이 일일이 이것을 하나하나 감시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알겠지만 사인 간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계도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또 관리 감독하고 이 주어진 어떤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도 행정적으로도 열심히 좀 찾아서 적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안전 조치를 또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연 대책이라든가 특히 이런 개물림 사고 관련한 보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오늘 세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